너희 이제 나가야겠다. 엄마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5년이나 됐잖아. 한 달 안에 나가. 딸과 사위는 패닉 상태가 됐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회는 5년이나 줬어. 이제 끝이야. 오히려 집을 내놓겠다고 선언하자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지금부터 나의 딸을 제 집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죠. 5년간 반복된 습관은 이제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분명 어젯밤에 딸에게 부탁했었는데 말이죠. 엄마, 너무 피곤해서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딸의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죠. 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사위와 함께 짐을 들고 왔을 때가요. 엄마, 잠깐만이에요. 전세금 모을 때까지만 있을게요. 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었죠. 사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6개월이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게다가 손주도 곧 태어날 예정이었으니까요. 6개월이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3년이 됐고 어느새 5년이 흘렀죠. 그동안 저는 제 집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요거트, 사위가 챙겨 먹는 영양제, 손주들 과일까지 제 것은 하나도 없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장을 보러 갈 때도 제 것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뭐든 잘 드시잖아요. 딸의 말에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손주들이 깼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5살 첫째와 3살 둘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유치원 가방 챙기고 8시가 되어서야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애들 아침은요? 다 먹었어. 고마워요. 전 회사 늦겠어요. 씻지도 않고 옷만 갈아입더니 현관으로 향했죠. 사위는 그보다 더 빨랐어요. 7시 반에 후다닥 씻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님, 전 먼저 갑니다. 인사만 남긴 채 사라졌죠.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보니 아침 식탁이 그대로였어요. 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었어요. 혼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딸 내외는 회사 근처에서 먹는다며 아침만 먹고 나갔죠. 오후에는 다시 손주들을 데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반찬, 사위가 즐겨 먹는 메뉴를 준비했죠. 손주들 입맛에 맞춰 짜지 않게, 맵지 않게. 6시가 되자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불고기 해놨어. 아, 전 오늘 회식이에요. 말 안 했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런 말 없었는데 말이죠. 그럼 남편분이랑 애들은요? 애들만 먹이면 되죠, 뭐. 남편도 야근이래요. 딸은 옷을 갈아입고 금방 나가버렸어요. 손주들과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이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남았죠. 내일 또 데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사위 어머니가 오신 날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위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죠.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딸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제게 차 준비를 시키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자기야, 어머니 모시고 저번에 말했던 그 레스토랑 예약했어. 사위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호텔 뷔페 어때요? 그들은 곧 나갔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집에 남았죠. 저녁 무렵 돌아온 그들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사위가 명품백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인데? 괜찮습니다. 어머니께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사위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식사 후 딸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사위 어머니는 소파에 편히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죠. 저는 묵묵히 설거지를 했어요.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에 묻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5년 동안 반복된 하루하루였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이번 달 생활비 좀 보탤 수 있어요? 애들 학원비 내야 해서요.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사는 딸이 또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줬잖아. 그게 벌써 다 썼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저는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죠. 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저는 이 집에서 당연한 존재가 됐을까요? 딸에게, 사위에게, 심지어 손주들에게도요. 거울을 보니 지쳐있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5년 전보다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새었고 주름도 깊어졌죠.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딸의 그림자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일은 4월 15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왔죠.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생일이 특별한 날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요. 생일 전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생일이시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응, 그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미역국이요. 그게 다였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3주 전을 떠올렸어요. 사위 어머니 생신날이었죠. 그날 아침부터 집안이 발칵 뒤집혔었습니다. 자기야, 케이크 예약했어? 응, 호텔 케이크로 주문했어. 5만 원짜리. 선물은?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 준비했어. 딸과 사위는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웠었죠. 강원도로 1박 2일 가족여행도 다녀왔어요. 손주들까지 데리고 다 같이 갔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죠. 혼자서요. 돌아와서 딸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행복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사위 어머니는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때는 그냥 좋게 봤었어요. 효도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딸이 정말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미역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는 미역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반찬은 어제 저녁 남은 것들이었죠. 케이크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선물 상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엄마. 딸은 그 말을 남기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손주들도 유치원에 보내야 했죠. 저는 혼자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딸이 현관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저 갑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지친 기분이었죠. 손주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죠. 친구들에게서 몇 통의 축하 전화가 왔어요. 생일 축하해.
딸이 뭐 해줬어? 응, 미역국 끓여줬어. 그것뿐이야? 케이크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빠서 그런가 보지, 뭐. 둘러대는 제 목소리가 초라했어요. 오후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외식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답장을 보냈죠. 아무거나 괜찮아. 저녁 6시 딸이 퇴근했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삼겹살 사왔어요. 구워드릴게요. 고기를 굽기 시작했죠. 사위도 들어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는 뭐 원하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 순간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저도 케이크 받고 싶었어요. 저도 선물 받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족여행 가고 싶었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어요. 그래, 엄마는 괜찮아. 딸이 웃으며 고기를 더 구웠습니다. 저는 그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위 어머니 생신 때가 또 떠올랐어요. 50만 원짜리 상품권, 5만 원짜리 케이크, 1박 2일 가족여행. 제게는 미역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문제였죠. 저는 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당연히 곁에 있는 사람일까요? 고마워해야 할 필요도 없는 존재일까요? 핸드폰을 켰어요. 사위 어머니 생신 때 찍었던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딸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거였죠. 환하게 웃는 얼굴들, 케이크 앞에서 찍은 인증샷, 여행지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제 생일 사진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5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죠. 억울함, 서러움, 분노까지.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변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누가 변해야 할까요? 딸과 사위가 변하길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변해야 했어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죠. 더 이상 당연한 존재로 살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처럼 지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을요. 그 결심이 제 마지막 생일을 진짜 마지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생일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했죠.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딸과 사위를 기다렸죠. 7시가 되자 사위가 먼저 나왔어요. 어머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아침은요? 오늘은 준비 안 했어. 네. 그럼 저 회사 가야 하는데요. 밖에서 사 먹어.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딸도 나왔죠. 엄마, 아침 식사는요? 애들 일어나면 뭐 먹여요? 앉아라, 둘 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너희 이제 나가야겠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5년이나 됐잖아. 하지만 저희가 아직 전세 자금이. 그건 너희 문제야.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은 5년이나 줬어. 이제 끝이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당연하지. 한 달 안에 나가.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그 말에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니? 무슨 말씀이세요? 5년간 제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한테 가정부처럼 굴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위가 진정시키려 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는 게 뭔데?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거? 생활비 안 달라는 거? 그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너희 뒷바라지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손주들은요? 손주는 너희 아이잖아. 당연히 너희가 키워야지. 육아는 어떻게 해요? 저 회사 다니는데요. 나도 했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사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 정말 기회를 안 주시는 겁니까? 기회는 1825일이나 줬어. 5년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때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첫째가 눈을 비비며 말했죠. 저는 손주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는 회사 가는데요. 그럼 아빠한테. 딸이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했어. 한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야. 엄마가 나간다고요? 그래. 어차피 내 집인데 내가 왜 못 나가겠어. 사위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딸이 사위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사위는 이미 포기한 표정이었죠. 한 달이면 되죠? 응. 그날 하루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딸은 회사도 가지 않고 방에서 울었어요. 사위는 출근했지만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딸이 다시 제게 왔어요. 엄마, 정말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럼 엄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어. 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죠.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집 좀 내놓고 싶은데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통화를 끝냈죠. 저녁에 딸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엄마, 집을 파신다고요? 응. 왜요? 이 집은 나중에 제가.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한 게 어딨니? 내 집이야. 하지만 이 집 팔아서 작은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 내 노후 준비할 거야.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집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세가 많이 올라 있었죠. 엄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딸이 말했어요. 엄마가 집을 판대요.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내 집 내 마음이야. 하지만 장모님, 저희가 5년간 여기서, 그래서 5년간 공짜로 살았으니 집까지 달라는 거야? 사위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의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뭐라고 말해? 장모님 결심이 확고하신데. 그럼 우리 진짜 나가야 해요? 그래야 할 것 같아.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위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사돈댁, 우리 애들이 철없이 굴었나 봅니다.
아니에요.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세금을 모을 시간을 5년이면 충분했어요. 사위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주기로 했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빨리 나가는 게 좋겠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딸이 집을 구했다고 했어요. 역에서 좀 먼 곳이에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 엄마,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해요? 헤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독립하는 거지. 이삿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짐을 싸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손주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나했죠. 우리 새 집으로 가요? 응, 우리 집이야. 이삿짐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짐을 싣는 내내 딸은 저를 쳐다봤어요.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짐을 싣고 떠나기 직전이었어요. 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용서 못하세요?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는 같이 안 살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뒷좌석에서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텅 빈 집으로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죠.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딸 가족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바빴죠.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이 워낙 좋은 위치라 금방 팔릴 겁니다. 중개인의 말대로 2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죠. 재개발 확정 지역이라 오히려 싸게 파시는 겁니다. 계약금을 받는 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역세권의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혼자 사시기엔 딱 좋은 크기입니다. 계약을 진행했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으세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짐을 싸면서 5년간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손주들이 그린 그림, 딸이 어렸을 때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추억들. 가슴이 먹먹했죠.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앞을 봐야 할 때였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날랐어요. 제 짐은 많지 않았죠. 어머님, 생각보다 짐이 적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5층이었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전망이 참 좋네요. 혼잣말을 하며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정리하다 보니 해가 졌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베란다에 나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제 공간이요. 그날 밤 저는 편히 잠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죠. 5년간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느긋하게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뭘 할까? 문화센터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요가 수업과 서예 수업을 골랐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제 스케줄을 짜는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 이사했어. 놀러와. 진짜? 주소 보내봐. 일주일 후 친구 셋이 집들이를 왔어요. 와, 전망 좋다.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응,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 가족을 내보낸 일까지 다 얘기했죠. 잘했어.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5년이나 참은 게 대단한 거지. 이제 내 인생 살아, 진짜. 친구들의 응원이 힘이 됐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문화센터에 다니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집에서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제 시간이었죠.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담았습니다. 비싼 과일도 사고 좋은 고기도 샀죠.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사위 어머니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이사 오셨어요? 네, 근처로 왔어요. 짧은 대화를 나눴죠. 헤어지려는데 사위 어머니가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사실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며느리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사돈댁이 아이들 내보낸 거. 아, 네. 잘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죠. 제 며느리도 요즘 힘들어 하더라고요. 육아하고 집안일 하느라. 사위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배워야죠. 부모 도움 없이 사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며느리 부탁을 많이 들었어요. 애 봐달라, 집안일 도와달라. 도와주셨어요? 아니요. 제 선을 지켰죠. 도와줄 순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순 없으니까요. 그분의 말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줬어요. 사돈댁, 당신 인생 사세요. 딸 위한 인생 말고. 헤어질 때 사위 어머니가 번호를 물었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우리 같이 여행이라도 가요.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죠.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손주들 목소리 들으실래요? 전화기 너머로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할머니도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에서 친구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죠. 같이 점심 먹어요.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습니다. 딸을 위해 살았던 시간 대신 저를 위한 시간이 채워졌죠.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적금 만기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뒀던 거였죠. 목돈이 생겼어요. 여행이나 갈까? 여행사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유럽 패키지 어때요? 2주 코스입니다. 결제를 하고 나왔어요.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혼자서 가는 거였죠. 출국 날짜가 다가왔어요. 짐을 싸면서 설렜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여행이었으니까요.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너 여기서 뭐해? 엄마 여행 간다고 들었어요. 배웅하려고요. 누가 말했니? 사돈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딸의 얼굴은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손도 거칠어져 있었죠. 잘 다녀오세요, 엄마. 응, 엄마, 저희. 말을 잇지 못하는 딸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네,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딸이 손을 흔들었죠. 저도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딸이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죠. 진짜 변화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5년간의 상처가 3개월 만에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저 자신으로서요. 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는 여행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베니스의 곤돌라. 모두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죠. 왜?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회사 갔다 왔는데 애들이 울고 있었어요. 남편이 먹인 저녁이 맛없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겨우 달래서 재웠는데 설거지가 산더미였어요. 빨래도 밀려있고 집은 엉망이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다 하고 나니까 자정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일 또 6시에 일어나야 해요. 엄마.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렇게 사셨던 거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저희가.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를 차마 끊을 수가 없었죠. 오늘 애가 열이 났어요. 병원 데려갔다가 회사 지각했어요. 상사한테 혼났어요. 육아 때문에 자꾸 지각한다고. 엄마는 이걸 어떻게 참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했으니까 한 거지. 엄마, 너도 하고 있잖아. 지금. 딸이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매일 생각나요.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엔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긴 문자였죠. 어머님,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문자를 읽어 내려갔어요. 퇴근하면 와이프가 소파에 쓰러져 있습니다. 애들은 울고 집은 엉망이고 제가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붉어졌습니다. 빨래를 개는데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님이 매일 이걸 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제 어머니는 당연히 잘 모셔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는 왜 그렇게 못했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저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죠.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은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5번째에 받았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왜? 애들이 엄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그래. 저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엄마, 제발요. 더 기다려.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진짜 변화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더 흘렀어요. 문화센터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딸한테 연락 안 와? 와. 자주. 안 만나? 아직은. 언제까지? 모르겠어. 때가 되면 알겠지. 친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다. 엄마 마음이. 응, 힘들어. 솔직한 제 대답에 친구가 놀랐죠. 그래도 안 만나는 거야? 응. 아직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강하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필요한 거지.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딸이 좋아하던 샤인 머스켓이 보였습니다. 손이 갔다가 멈췄죠. 아직은 아니야. 카트를 밀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몇 발짝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샤인 머스켓을 카트에 담았어요. 집에 와서 혼자 먹었죠. 달콤했지만 쓸쓸했습니다.
딸이 떠난 지 4개월째였어요. 사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댁, 우리 며느리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애들 키우느라 녹초가 됐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그렇군요. 근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뭐가요? 예전엔 제가 가면 자기는 쉬고 저보고 애들 봐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가도 자기가 다 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사양해요. 사위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며느리가. 그렇군요. 사돈댁 덕분이에요. 잘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며칠 후였어요. 저녁 10시가 넘어서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또 우는 목소리였어요. 왜 또 우니? 엄마, 오늘 설거지하다가 울었어요. 왜?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한테 설거지 시키고 저는 소파에서 TV 보던 게 생각났어요. 딸이 흐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딸이었어요. 알았으면 됐어. 엄마, 언제쯤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아직은 안 돼. 왜요? 저희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변한 게 진짜인지 아직 모르겠어. 엄마, 고생이 일시적인 건지 진심으로 깨달은 건지 더 봐야 해. 딸이 한참 울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을 만나고 싶었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5년간의 상처는 4개월 만에 아물지 않았어요. 저도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더 배워야 했죠.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걸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예전처럼이 아닐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만날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딸도 기다려야 했죠. 진짜 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딸이 떠난 지 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화센터서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죠.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열쇠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죠. 옷차림도 예전처럼 말끔하지 않았어요. 엄마,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들을 바라봤어요. 손주들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첫째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둘째도 따라서 안겼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이 손주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딸은 소파 끝에 앉았고 손주들은 제 옆에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첫째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도. 딸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죠. 엄마, 이거 저희가 모은 거예요. 테이블 위에 통장을 올려놓았어요. 5년간 엄마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300만 원이에요.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제가 부업을 시작했어요. 밤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요. 저는 통장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손을 봤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톱 주변이 트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보들보들한 손이 아니었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엄마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설거지할 때마다
빨래할 때마다 울었어요. 엄마한테 이런 걸 5년이나 시켰다는 게. 딸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을 내려다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일어나.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손주들도 따라서 바닥에 앉았어요. 할머니, 우리 잘못했어요.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도 고개를 숙였죠. 할머니, 미안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진정할 시간이 필요했죠. 창밖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어요. 딸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손주들은 불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일어나라. 엄마. 일어나래도. 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희가 고생하는 거 안다. 엄마. 많이 힘든 것도 안다. 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왜요? 저희 진짜 많이 변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안 건 좋은데 아직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해요? 제가 뭘 해야 엄마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들을 옆에 앉혔죠. 5년간 내가 받은 상처가 5개월 만에 아물 순 없어. 엄마, 그럼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딸이 제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1년. 1년이요? 응. 1년 동안 스스로 살아봐. 하지만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너희 힘으로. 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년 후에 다시 와. 그때 다시 얘기하자. 엄마, 1년은 너무 길어요. 5년보단 짧잖아. 제 말에 딸이 고개를 떨구었죠. 진짜로 변했는지 시간이 더 필요해. 고생이 일시적인 건지 진심으로 깨달은 건지.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너도 배워야 해.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엄마. 그리고 나도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이요? 내 상처를 치유할 시간.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알겠어요, 엄마. 그래. 1년 후에 꼭 다시 올게요. 응. 딸이 손주들을 일으켰습니다. 애들아,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손주들이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놓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 손주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꽉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건데.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죠. 신발을 신으면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돈은 그래도 나중에 줘. 1년 후에. 알겠어요. 그리고 힘들다고 연락하지 마. 네. 스스로 헤쳐나가 봐. 그래야 배우니까.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꼭 다시 올게요. 조심히 가. 문이 닫혔어요.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점점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테이블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죠. 300만 원. 딸이 얼마나 힘들게 모았을까요? 부업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미 회사 일로 지쳐 있을 텐데 말이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보고 싶었어요. 딸도 손주들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다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직은요.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5년간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딸이 정말 달라져 있을까요? 저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딸이 보여준 모습은 진심이었다는 거요. 거친 손, 여인 얼굴, 절박한 눈빛,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었어요. 더 기다려야 했죠. 저도 딸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1년 후에 꼭 다시 올게요. 그때는 진짜 달라진 모습으로.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1년 후에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보다 나은 관계로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으니까요. 딸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요. 눈을 감았어요. 1년 후가 기다려졌습니다. 딸과 손주들이 다녀간 후 며칠은 멍하게 지냈어요. 계속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은 딸의 모습, 거친 손, 눈물 가득한 얼굴, 그리고 저를 붙잡던 손주들의 작은 손. 밤마다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1년은 너무 긴 시간 아닐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답이 나왔거든요. 5년간 지쳐있던 제 모습이 이제야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얼굴에 여유가 생겼죠. 이제 겨우 5개월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친구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면서 친구가 물었죠. 딸한테서 연락 왔다며? 응, 집까지 찾아왔어. 만났어? 만나긴 했는데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 친구들이 조용히 제 얘기를 들었어요. 1년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 1년이나? 응. 한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것 같아. 쉽게 용서하면 또 똑같아질 거야. 맞아. 시간이 필요해, 서로.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애들이 할머니 그림을 그렸어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진이 도착했어요. 첫째가 그린 그림이었죠. 크레파스로 그린 할머니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옆에 하트도 그려져 있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한 원칙이었으니까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사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돈댁, 우리 점심 먹을까요? 좋아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사위 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 보셨죠? 네, 다녀갔어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사위 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다 정리한 거래요. 그랬군요. 애들도 잘 돌보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요. 근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요? 예전엔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는데 이젠 감사하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사위 어머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사돈댁이 잘하신 거예요. 배워야 했어요, 애들이.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언제쯤 만나주실 거예요? 1년 후요. 1년이나 더요? 네. 사위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기다려야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데 말했어요. 사돈댁,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저도요? 네, 친구들이랑 가는 건데 한 분 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갈게요. 새로운 인연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살았던 시간들이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죠. 한 달이 더 흘렀어요.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5년간 저는 파도에 떠밀리는 조약돌 같았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로, 사위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발로 걷고 제 의지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죠. 엄마,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딸의 목소리는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잘 지내니? 네, 엄마. 힘들지만 잘 지내요. 그래.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오늘 첫째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 착한 어린이상이래요. 선생님이 요즘 친구들 많이 도와준다고. 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잘했네.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싶대요. 나중에요. 응, 나중에 보여줘. 네, 엄마. 1년 후에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손주가 상을 받았다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당장 달려가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촬영 수업이었죠. 오늘은 야외로 나가서 단풍 사진을 찍어볼게요.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돌아다녔어요. 빨갛게 물든 단풍을 찍었습니다. 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세상이 아름다웠죠. 어머님, 사진 정말 잘 찍으세요. 강사가 제 사진을 보며 칭찬했어요. 감각이 있으신데요? 전시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저요? 네, 다음 달에 문화센터 수강생 전시회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해볼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작품을 전시하게 됐어요.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사진을 골랐습니다. 유럽 여행 때 찍은 사진들, 제주도 바다 사진들, 단풍 사진들. 모두 제가 자유로웠던 순간들이었죠. 전시회 당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줬습니다. 와, 내가 이런 사진을 찍었어? 정말 멋지다. 사위 어머니도 오셨어요. 사돈댁, 재능이 있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전시회장을 돌아보는데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사진 정말 좋아요. 특히 이 바다 사진이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 사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제 사진을 사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놀라웠지만 기뻤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보였습니다. 딸이었어요. 엄마, 깜짝 놀랐죠. 너 여기 왜 왔어? 엄마 전시회 한다고 들었어요. 누가 말했니? 사돈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딸의 손에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엄마. 전시회. 고마워. 꽃을 받았습니다. 전시회장엔 안 갔어요.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그래. 대신 여기서 기다렸어요. 축하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요. 딸이 웃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성숙해진 미소였죠.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사진전까지 하시고. 그냥 취미야.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멋있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도 잘 지내는 것 같구나. 네, 힘들지만 배우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그럼 저는 갈게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그래, 조심히 가. 딸이 몇 걸음 가다가 돌아봤어요. 엄마, 6개월 남았어요. 뭐가? 1년이요. 이제 6개월 남았어요. 그렇구나. 기다릴게요, 엄마. 꼭요. 딸이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꽃병에 꽃을 꽂으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때가 되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딸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딸이 진짜로 변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저도 변하고 있다는 거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엄마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떤 별이 뜰까요? 저와 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저를 완전히 찾아야 했죠. 5년간 잃어버렸던 저 자신을요. 꽃다발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준 꽃이지만 제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는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제 인생이니까요. 온전히 제 것인 하루하루니까요.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롭게요. 6개월 후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으면서요.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저를 사랑하는 이 시간이요.